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의 통일제국과 불교의 발전에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인더스 문명에 관련된 내용 한번 확인해보고 가실게요. 자, 인더스 문명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브라만교와 카스트제가 이따가 인도의 통일제국과 불교의 발전 중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바탕이 여러분이 다 잘 돼 있어야지 그 내용도 확실하게 알 수 있으시겠죠? 자, 우선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교는요, 요 카스트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이 카스트제에 끼지도 못하는 불가촉 천민까지 요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었는데요. 브라만은요, 제사를 담당합니다. 사제 계급이 되겠고, 크샤트리아는 귀족과 무사가 속해 있는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계급입니다. 바이샤는요, 평민이 이제 속해 있는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요. 수드라는 천민입니다. 노예나 천한 직업에 종사를 하고 마지막 불가초 천민은요. 이 카스트 제도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내려오고 있죠. 불가초 천민이 길을 걸어가면요. 뒤에 빗자루를 달아서요. 자신이 걸어간 발자국을 지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불가초 천민가 닿는 것도 싫어했다니 그게 짐작이 가실까요? 어쨌든 이러한 카스트 제도를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별로일까요? 그러면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라만교입니다. 이 브라만이라는 게 사제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브라만교라고 이름이 있는데요. 브라만교는 자연현상을 신처럼 그렇게 모시는 신처럼 여기는 그러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이 브라만교는요. 브라만교에 있는 브라만들은 사제들은요. 자신들의 권위가 낮아지는 것을 걱정해서 우려해서요. 나중에 이러한 제사를 담당하는 일들을요. 정말 어렵게 만들었다고 해요. 베다 경전에 따라서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철기가 들어오면서요.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철기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요. 군사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자, 군사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철기가 생기면요. 무기를요. 철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가 강력해지겠죠? 그러면 전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전쟁의 획수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전쟁의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바르나 계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카스트 제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표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써보면요. 맨 위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끼지 못하는 불, 가촉, 천민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브라만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브라만은요. 제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사제들이 여기 속해 있죠. 크사트리아는 그렇죠. 왕이나 귀족이나 무사, 그러니까 전쟁이나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 바이샤는요. 이거 적어드릴까요? 브라만은 사제들이 속해 있는 계급입니다. 사제.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였어요. 자, 크샤트리아는 귀족이나 또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무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치나 또는 전쟁 또는 군사를 담당하였다. 자, 다음 바이샤는요. 그렇죠. 평민입니다. 평민은요. 농업이나 농업 상업에 준사를 하였답니다. 농업 상업에 종사. 자, 다음 수드라입니다. 수드라는요. 천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천한 직업의 종사.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불가촉 천민까지. 그러면 군사적으로 발달을 하고요. 무기가 강력해지고 전쟁이 치열해지고 전쟁의 수가 많아지면요. 이거는 다 누구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맞아요. 바로 이 크샤트리아가 요 무기적으로 되는 내용에 속해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농업적으로 발달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적으로 발달을 한다는 소리는요. 어떠한 소리냐면요. 일단 농업기구가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농기구가 좋아지겠죠. 농기구가 철로 만들어지니까. 그죠? 그러면 농기구가 질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수확량도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누구의 그 위세가 높아집니까? 평민, 농업 상업에 종사하는 바이샤의 계급에 대한 내용이 점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크샤트리아, 여기는 바이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우리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원전 6세기 무렵 인도에서는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철기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 빈부의 격차와 신분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였나요? 크샤트리아 계급에 있는 귀족과 무사들도요, 힘이 점점 세집니다. 그리고 농업과 상업에 종사를 하는 평민들의 그 힘도요, 점점 세지게 돼요. 자신들이 이 나라에 참여하는 그것도 많아지고요. 자신들이 얻는 것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브라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나라를 꾸려가는 건 우리인데, 우리가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점차 하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이 빈부와 신분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그러면 필기를 하고 나서 영상을 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설명을 한 번씩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기왕이면요, 이렇게 필기 한 번씩 해 가시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배웠던 내용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A4 용지에 쭉 쓰신 후에 그리고 나서 제가 필기해드린 그 내용과 비교하면서 더 채워 넣을 것은 채워 넣고 좀 더 필기하고 그럴 부분은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공업이 발달하였지만 빈부와 신분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점차 커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브라만교는요, 엄격한 신분제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배의식도 너무 복잡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점점점. 자, 특히 크샤트리아 계급과 바이샤 계급에 싫어하는 게 점점 커졌어요. 비판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석가모니는요, 원래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요, 북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어요. 왕자인데 우연히 궁 밖으로 나갔다가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인간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지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세의 나이에 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행과 명상을 실천한 지 6년 만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자, 그러니까 즉 부처라고 불리게 되어요. 그는 욕심을 버리고 바르게 도를 닦으면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석가모니가 45년간 살법한 그 내용을요, 바탕으로 불교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석가모니라는 사실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는 왕자였다라는 거, 이런 거 문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고타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는요, 브라만교를 비판하였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의 계급을 정해놓고 절대로 못 벗어나게 하는 게 무엇이냐. 사실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계급 있잖아요. 이 계급이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 카스트 제도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겨서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브라만은 무조건 브라만, 크샤트리아는 무조건 크샤트리아,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수행을 통해서 누구든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생, 신분, 살생을 금지하고요. 신분, 빈부, 남녀에 따른 차별을 반대합니다. 또한 자비, 평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요. 불교가 성립되는데요. 이 불교는요. 정말 여러 신분한테 환영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브라만 위주의 사회 질서에 불만을 가지던 국왕이나 상인들이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교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국왕은 크샤트리아 계급이었고, 국왕과 무사는 크샤트리아 계급이었고, 상인들은 바이샤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은 이 카스트 제도에 반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 마우리아 왕조의 인도 통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하고요. 아소카 왕이 등장합니다. 상저부 불교 같은 거 등장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따가 제가 필기를 하고 올 테니까요.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원전 4세기 후반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인도의 서북부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인도의 서북부를 침략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통일을 시켜요. 인도를 통일시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이 이제 인도를 통일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의 서북부를 침략하였다. 이거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오리아 왕조라는 것은요, 겐지스강 유역에서 성립이 됩니다. 자, 겐지스강 유역에서 성립이 되는데, 이때 그 인도의 북부를 통일한 사람이 찬드라굽타라는 사람이에요. 인도의 북부를 통일시킨 사람이 찬드라굽타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소카 왕. 자, 아소카 왕이 누구냐면요. 인도의 대부분을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특히 제일 유명한 전투가요. 칼링가 전투예요. 자, 아소카 왕 때 이 마오리아 왕조의 전성기였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소카 왕은요, 인도 전역에서요, 특히 남인도까지 이제 거의 모든 지역을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는요, 북인도 인더스강 유역과 그 인더스강 유역부터요, 남인도. 자, 요렇게 있으면 동서남 북이죠. 요 북인도에 있는 것부터 남인도까지 요만큼을 다 통일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소카 왕은요, 이 정복 전쟁에서 일어난 희생과 갈등을요, 이제 불교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이것을 불교로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책을 담을 도일기둥과 불교의 가르침에 충실을 하고 불경을 정리하며 탑과 절을 세워서 불교를 장려합니다. 누가? 아소카 왕이.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불교의 바탕을 둔 이상 정치를 펼쳐서요, 전윤성왕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마오리아 왕조는 이후에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를 이루게 돼요. 누가? 마오리아 왕조는 이후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당시 불교가 아소카 왕, 마오리아 왕조 때 아소카 왕이 이제 집정할 때요, 상저부 불교라는 게 있었어요. 상저부 불교는 개인의 수행을 중시시킨, 개인의 수행을 통한 개인적인 거를 좀 중시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 때 전파가 됐냐면, 왕자를 우리 실론이라는 왕자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요. 실론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실론이지만 현재는 스리랑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왕자를 이제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교를 전달하게 하고요. 승려들한테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이제 파견을 시켜서 이제 불교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불교는요, 상자부 불교가 되겠으며, 상자부 불교라는 것은 개인의 수행이 중요하였다. 누구의 수행? 나의 수행, 개인의 수행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및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되었다.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이런 데로 전파가 되었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요. 해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불교에서 인간의 세속적인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상태를 해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자부 불교는 개인의 수행이 중요하다. 개인적이라고 했어요. 개인의 수행이 중요합니다. 자, 전윤성 왕은요, 인도의 신화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상적인 제왕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요거 제가 읽어드릴 게 있어요. 요거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인도에서는 이상적인 왕을요, 전윤성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소카 왕도 불교의 바탕을 둔 이상 정치를 펼쳐서 전윤성왕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아소카 왕은 불교 전파와 함께 아유광이라는 이름으로요, 동아시아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을 빌려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왕도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그 권위가 높았든지 아시겠죠? 신라의 황룡사는 진흥왕의 지시로 짓게 되었는데요. 아육왕이 보낸 금과 새로 큰 불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어요. 시기는 많이 다르지만 기원전 3세기의 아소카 왕과 6세기의 신라 진흥왕은요, 치열한 전쟁을 치는 왕이었습니다. 두 왕은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꿈꾸며 전윤성왕을 추구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불교를 널리 알린 쿠시안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다음 시간에 이제 쿠시안 왕조에 대해서 하고,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 대한 이제 서로 구분을 하는 걸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자, 마우리아 왕조에서 전성기를 이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왕은요, 아소카 왕이고요. 이따가 배울 쿠시안 왕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사람은 카니슈카 왕입니다. 오케이. 이 내용과 그리고 이따가 간다라 미술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볼 수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 쿠시안 왕조에 대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